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소각장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일동 소각장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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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포천시청 기자실에서 의정부시의 자일동 소각장 건립 반대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용국 포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정부시의 밀어붙이기식 소각장 건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일동으로 소각장이 이전된다면 포천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수목원 5km 반경에 있어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꼭 포천 시민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밀어붙이기식 자원회수 시설 소각장 건립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 이와 관련해 소우릅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자일동 이전 대신 지금의 장암동 소각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각장 이전은 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양주시 등 자일동 인근 지역 주민들과 소각장 이전 반대 시위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천시뿐만이 아니라 인접 의정부시 자일동하고 밀락지구하고 양주시 대책위원장하고 지금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대해서 이제 포천시청에서 반대 시위 계획이 있습니다. 포천시는 의정부시가 인근 지자체의 동의 없이 소각장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포천 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장외투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 의정부 소각장뿐만 아니라 포천시의 환경에 관련된 치명적인 일들은 다 같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포천 시민들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본을 보여야 할 경찰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나사가 풀렸다는 말이 나올 법만도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1시쯤 포천경찰서 A순경이 의정부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차를 몰다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A순경은 의정부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포천까지 19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비경감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경감은 일산 서구 탄현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에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비경감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비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 2명에 대해 곧바로 직위 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중징계 이상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됨에 따라 경찰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에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에 의해 오염된 물과 식품을 섭취해 발생하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올 상반기 동안 경기 지역 발생 건수는 71건, 환자 수는 914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다소 늘고 환자는 줄었습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식당이 54건, 학교가 17건이고 원인 병원체별로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도 좀 일찍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든 개인들이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식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A형 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지역과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수인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간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합니다. 식중독 원인 조사반을 상시 가동하고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일일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멘토링 등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활동도 강화합니다.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물놀이라든지 해외에 나가는 그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가 한 곳에 담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됩니다. 휠체어나 전동기기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입구 경사로나 넓은 화장실 등 장애인 전용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떤 건물이든 휠체어나 전동기기가 들어가기엔 큰 불편이 따르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시설이 잘 갖춰진 음식점과 숙박업소, 문화관광시설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비롯한 전동기기, 유모차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편의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나 전동기를 타신 분들이 주변 편의시설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관련된 시설 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편의시설 실태 조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시설 7,400여 곳을 모두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올 연말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한선주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움츠렸던 도정 활동에 날개를 펴고 있는데요. 지난 1년 이재명표 복지와 경제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 김용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슬로건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성과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 도민들께서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그 직무수행도 그래도 60%를 갖다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그 양수발전소 이게 굉장한 앞으로 이게 실현되면은 완공되면은 경제적인 성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저희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중심의 한반도의 정말 핵심 북부 지역, 그다음에 그 외에 경제적인 번영의 중심까지 저희가 그동안에 소외받은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성과내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출생 문제에 있어가지고 산후조리원, 우리 경기도에 계신 가정에서 이제 출생아당 50만 원씩 저희가 제공을 하죠. 산후조리비로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고 벌써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 이 대표적인 게 초등학생들 이제 치과 주치의제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 다음에 커서 충치라든가 이런 걸 고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연장선상에서 우리 이제 아동들에게 저희가 이제 경기도만 그 건강 과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정책을 챙기는데 정말 현장에서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매치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해서 많은 정책들을 갖다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가
경기도 기존의 재원을 활용해 나가면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복지와 연계해 가지고 그 소소한 일자리 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많이 해결을 해서 지금 사업이 재개됐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향의 그 한류 그 워드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향의 방송연락 그 영상밸리, 그리고 또 남부 쪽에는 저희가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122조라는 그런 엄청난 재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지역이 또 이제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고 지역 경제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도의원님들을 지방 장관처럼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 도의회 정말 작은 사안까지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실험에서 정말 도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경기도 정말 잘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낮추고 더 잘 모시고 성과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정말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부분들. 그래서 도민들의 가성비 높은 정책들을 갖다가 우리가 도민들 의견을 받아서 발굴하고 이래가지고 그 세 가지 공정과 그리고 복지와 그리고 평화가 더 촘촘하게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정책은 계속 도민들한테 받고 있고 저희가 또 내부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각자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3년이기 때문에 3배로 더 뛰어서 3배의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특히 북부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사랑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 모시고 좋은 정책으로 좋은 혜택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물놀이장을 개장해 운영합니다. 물놀이장에는 25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풀장 5개와 워터슬라이드 4개가 설치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또 바닥분수와 안개분수 등 물놀이용 수경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가장 인기 많은 일자리 정책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취업 준비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올해 도민들이 일자리 플랫폼인 자바바를 통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정책은 청년 기본소득이었고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관심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채용 정보와 통합 공채 등이었으며 관심 정책 분야는 생활지원 정책과 재직 지원, 구직 지원과 주거 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교수와 변호사 등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관을 운영합니다. 전문성과 실무 경력을 갖춘 68명의 감사관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사와 감사에 참여해 자신의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부패 취약 분야 감사, 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과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등입니다. 위촉식을 가진 시민감사관은 오는 2021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최근 적은 강우량과 마른 장마가 계속되자 연천군이 가뭄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천군은 양수장과 주요 하천에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비상급수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위가 낮아져 취수 펌프 가동이 어려운 고문 양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8월과 9월 2달간 의정부 지역화폐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지난 15일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지역화폐 운영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의정부 지역화폐인 의정부 사랑카드는 의정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형 충전카드로 소상공인 점포 16,0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1주년이 지났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을 필두로 달려온 양주시가 그간 어떤 성과를 냈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김초롱 기자가 짚어봅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이 내세운 민선 7기 공약은 108개.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그중 12개 사업이 끝났고 90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성호 시장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굵직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남방동 일대 64만 제곱미터 규모를 개발하는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 승인 변경 고시를 마치고 현재 실시 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지난 5월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입니다. 의정부 등 주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 추진에 잡음을 내던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구간 사업. 도봉에서 의정부를 잇는 109와 자금에서 양주 고읍으로 이어지는 309는 기본 설계 용역을 시작했고 의정부 송산과 자금을 잇는 209는 턴키 사업자 선정을 끝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경우 작년 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지난달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2021년 말 착공해 2026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구 30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양주시의회는 사회 전반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며 회천지구 등 지연되는 개발 사업을 점검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대규모 첨단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 분야로는 서울에서 양주, 연천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과 광역버스 추가 도입 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대응 방침을 마련하면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일본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앞서 안 시장은 27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제39회 한일 우호도시 친선 교환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시바타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안 시장은 정부에서도 사태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만큼 일본 시바타시를 현시기에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연봉이 일정 금액 이상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연봉 상한선은 매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뒤 그 금액의 7배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경기도 내 25개 기관장 가운데 경기도 의료원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킨텍스 대표이사가 상한선을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현행 공시가격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으로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싼 땅과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폭염 취약계층을 찾아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을 세분화해 도움이 시급한 대상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폭염 대비 물품으로는 마작자리가 지원됐으며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연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